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냥 당대표 맞는 게 나아요. 당대표 될 때도 한번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재명이 당대표가 될 거고 당대표가 돼야 윤 대통령이 숨통이 트인다. 안녕하세요. 순철학관의 협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월 24일이고요. 어제는 제가 그 중동에 있는 조개구이집에 갔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주인한테 좀 친해서 물어보니까 하여튼 후쿠시마 그 오염수만 얘기만 민주당에서 얘기만 나오면 그리고 손님이 하나도 없대요. 제가 한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방류도 안 했는데 이렇게 손님이 없는 거 보면 참 선동하고 이렇게 하는 게 효과는 많은 것 같아요. 맨날 이제 입으로는 뭐 이재명이 국민을 위해서 뭐 서민들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옛날 광우병도 그랬어요. 광우병 사태 때도 정부를 어떤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못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선 불복이에요. 이번에도 사실 뭐 사드 문제니 쉽게 사드 하면 뭐 머리가 뇌가 타 죽고 뭐 각종 그 선동들을 해가지고 성주 참외가 팔리지도 않는. 이번에 그 또 소고기도 옛날에 그 소고기 그 수입하는 회사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 이네트라고 주식이 있었는데 회사가 직원이 한 200명 정도 됐었는데 그 회사가 완전히 망했어요. 상장 폐지가 되고 괴담을 퍼뜨려 가지고 지금은 정말 LA 갈비 뭐 이런 거에서 잘 먹고 있잖아요. 광우병에 대해서 지금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한 명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없어요. 뭐 자기네들 얘기로는 뭐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웃기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제 또 TV를 보니까 채널 A에서 그 옛날 AC 알죠? 그 김혜경 법카 예를 들어서 여자가 이제 법인카드 좀 쓸 수도 있다. 그때는 좀 화가 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개 진짜 경기지사가 그게 어제 채널 A에서 방송한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제는 통장 내역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89,000원, 뭐 39,000원, 뭐 13,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기도 지금도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대요. 주무관이 이제 그 A 씨한테 그래서 보낸 그 통장 내역서를 찍어서 어제 화면에 비춰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 참 저게 사실이면 정말 보니까 그 내역서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일상 집에서 쓸 수 있는 물건을 또 샴푸 같은 경우는 또 일본제더라고요. 그것도 청담동에서 83,000원인가? 찍혀 있더라고. 맨날 뭐 반일이다 일본 팔아가지고 정치에 맨날 그 선동질을 해서 틈만 나면 선거철만 되면 반일 감정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이 또 샴푸는 또 83,000원짜리 쓰더라고요. 그것도 일제 샴푸를 쓰더라고요. 그럼 일제 샴푸를 쓰지 말아야지. 서민들이 쉽게 말해서 샴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83,000원짜리 샴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반 보통 한 샴푸 같으면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면 살 수 있는 건데 맨날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일본을 맨날 그렇게 하면서도 일본 그 샴푸를 또 그것도 자기 돈으로 사서 쓰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어떤 권익위에서 이제 조사를 하겠지만 그게 만약에 국민의 세금으로 누가 들어도 그 내용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A씨가 청담동 가서 샴푸를 사서 그거를 결제를 올리면 쉽게 말해서 경기도 주무관이 돈을 보내주는 거. 그러면 이제 뭘 밝혀내야 되냐면 그 경기도 그 주무관이 돈을 준 건지 아니면 이재명이가 지시해서 돈을 준 건지. 이재명이가 지시해서 돈을 준 거면 이거는 횡령이에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세금을 횡령한 거 아니야. 국민 세금으로 샴푸. 왜 제가 이런 얘기 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지만 쉽게 말해서 이재명 사주를 보면은 재성이 없어요. 이 재성이 없는 사주들은 쉽게 말해서 이 1,000원, 2,000원도 제가 아낀다. 제가 수많은 사람 이렇게 보면 재성이 없는 신강이면서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인색해요. 그러니까 자기 돈은 전혀 안 써. 일단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다 자기 돈이야. 그리고 어떤 사소한 거 1,000원, 2,000원도 자기 돈 쓰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주예요. 그냥 푼돈으로 진짜 지금 완전히 잡범이 되게 생겼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당대표란
도지사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땐 천하의 잡범이에요. 그렇게 진짜 세금 가지고 뭐 TV에서는 뭐 카드 깡이라는데 카드 깡이 아니고요. 제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씨 위에 5급 그 배모 씨라고 있죠. 그 여자가 지시를 해서 그거를 사와서 심부름을 시켜서 이 A씨 돈으로 물건을 구입을 해서 나중에 그거를 영수증을 갖다 주면 경기도 주무관이 통장에 쏴주는, 진짜 잡범들이나 할 수 있는, 배울까봐 무서워요. 이 회사 다니는 사람이나 법인체 이런 조그만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배워서 세금 포탈하는 그런 거 가르치는 것 같아, 이재명이는. 물론 A씨란 사람이 지금 어떤 권익위에 제보를 하고 채널 A에 제보한 사실이 이게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정말 천하의 잡범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은 돈까지 속여서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하고 말만 하면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공정한 세상, 서민들을 잘 살게 하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라는 거는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진실된 언어가 아니면 언젠가는 비수가 돼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대체로 이제 상관격의 사주들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팍팍 내뱉어요. 감당하지도 않을 말을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게 다시 비수가 돼서 꽂히게 되는.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이 국민들이나 중도, 물론 쉽게 말해서 특정적인 사람들은 믿지도 않을 거예요. 뻔히 드러나더라도 믿지도 않아. 근데 이제 중도나 보수 쪽에서는 국민들도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슈가 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요.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막 김남국이 옛날 그 코인 사태 때 보세요. 막 갔다가 어디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나오니까 그게 잠잠해. 끓는 냄비 근성이 있어요. 그냥 뭔가 이게 언론에서 막 부추기면 막 끌어올랐다가 어느 한순간 좀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 그걸 정치인들, 특히 이재명이가 이용을 잘해요. 근데 요번에는 반대로 이재명이가 예를 들어서 푼돈 가지고 횡령한 게 막 이제 떠들어댈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 그러면 뭐 어제는 뭐 후쿠시마 오염수 오늘 1시에 방류하니까 뭐 촛불 들고 뭐 집회를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이제 완전히 또 소멸되는, 본인들이 이 소멸을 시키는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쉽게 말해서 정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물을 먹듯이 수돗물이 좀 질이 나쁘면 정수기를 통해서 그 물을 먹듯이 그 오염된 물을 받아 희석을 시켜서 정수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우리나라에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라 캐나다나 미국 갔다가 한 바퀴 삥 돌아서 우리나라 올 때까지는 5년 걸린대요,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근거. 근데 캐나다나 미국 사람들은 뭐 정치인이나 일반 언론에서 한마디 얘기도 없어요. 왜? 캐나다든 미국이든 다 원전이 있어요. 중국도 원전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원전이. 그럼 어쨌든 이 원전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얼마나 좋게 설비가 좋아서 완벽하게 정수를 해서 바닷물에 버리느냐. 다 버려요, 모든 나라가. 근데 쉽게 말해서 그걸 가지고, 그것도 옛날 문재인 시절에는 지나갔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고 막 이렇게 정치에 이용하고 일본을 갖다 반일 감정을 해서 선거 이기게끔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하고 사이가 틀어지니까 말 한마디 못했어요. 오염 처리수 버린다 해도 뭐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럼 어쨌든 원자력 거기서 근거만 나오면 버려도 된다 한 게 전 정부예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거 갖고 또 괴담을 퍼뜨리고, 퍼뜨리는 건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가보면 사람들이 없어요. 횟집이나 쉽게 말해서 또 괴담이 또 언론에서 이렇게 막 나오고 뭐 촛불 집회한다 그러면 아직 버리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일주일에 일주일 좀 잊으면 이제 바글바글해지는데 어제 가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거는 어쨌든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수산업자 뭐 어떤 이런 사람 다 망하게 하는 거야. 그 사람들도 다 쉽게 말해서 자식들이 있고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하려고 괴담을 퍼뜨려서 장사를 망하게 하고 말로는 서민들을 위한다 하면서 서민을 망하게 하는. 그리고 나서 본인은 진짜 천하의 잡범처럼 일본 샴푸로 갖다가 횡령해서 그 국민 세금으로 갖다가 몰래 사다 쓰고, 그리고 나서 아무 말도 없어요. 불리하면 아무 말 안 하고, 조금 뭐 후쿠시마 원전 뭐 괴담 퍼뜨릴 때는 나와서 뭐 국민의 안전 뭐 지키기 위해서 뭐 무슨 애국투사, 무슨 이순신 꼴값을 떨어요. 무슨 이순신이야.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재명의 사주는, 제가 잠깐 사주를 풀어드릴게요. 왜 이렇게 작은 돈 가지고 저거 하는지. 이재명의 사주는 쉽게 말해서 나무가 되게 많아요. 운을 조금 더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햇볕이 강해요. 근데 뭐가 없냐면 이 땅이 없어요.
거기에 이 나무를 잘라줄 칼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나무는 본인 형제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화가 이제 본인한테는 아랫사람, 이제 밑에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체, 뭐 진로원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이 땅이 이제 부인이에요. 여자, 재물, 아버지까지. 그 다음에 이 물이 본인한테는 엄마예요. 문서고 홍부에 해당한다. 그럼 사주를 풀 때는 어쨌든 쉽게 말해서 이 칼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다. 이 그림만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왜냐면 나무가 많기 때문에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멘탈이 강해. 일반 사람들이 진짜 법원에 그렇게 검찰에 출두하고 이제 오늘도 이제 뭐 오늘도 출두하라 그러니까 어제 그 쉽게 말해 정식 이제 피의자 한마디로 이제 참고인에서 왜냐면 그것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김성태라는 사람 알죠? 김성태 쌍방울 그 회장이 예를 들어서 공항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재명이 아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고 나서 이제 조사를 받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김성태 회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페이스북에다 뭐라 올렸냐면 노상 강도를 잡범처럼 검찰이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성태 회장은 어제도 법원에 나와갖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뭐 1억 5천을 쪼개기 후원이 어제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건 쪼개기 후원이란 건 뭐냐면 이것도 아주 중대 범죄예요.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한 사람이 한 500만 원 정도밖에 못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후원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왕희가 김성태 회장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경선 이낙연하고 이제 이낙연 대표하고 이제 그 경선을 하는데 후원금이 빨리 모여야 나중에 경선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김성태 회장이 그것도 이제 지인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뭐 대기업 회장이라 해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뭐 지인한테 빌려가지고 이제 1억 5천을 갖다가 이제 임원들한테 논아줬겠죠. 그것도 나중에 이제 조사하면 알겠지만 그 인원들 조사해 그 돈 후원한 거 이렇게 한 거 내용만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 다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쪼개기를 해서 후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후원을 해줬는데 이 잡범이 하는 소리가 쉽게 말해서 자기를 노상강도 취급을 하고 왜 검찰에서 잡범처럼 수사하냐 이러니까 이제 발끈한 거죠. 그동안 예를 들어 민중한테 후원도 하고 어려운 일 때마다 돈도 대납을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쉽게 말해서 또 경기 지사 시절에 뭐 예를 들어서 쌍방울의 계열사한테 이재명이 옛날 변호했던 변호사들 그때 뭐 변호사 대납비로 뭐 쌍방울에 대납해줬다고 이제 뭐 이게 김성태 회장이 오면은 다 밝혀진다 이렇게 얘기한 게 한참 있었어요. 그런 뉴스가. 근데 그게 이제 또 밝혀진 거예요. 그 변호사들을 다 임원으로 다 사회이사로 해서 다 앉혀놓은 거예요. 한 4-5명을 쉽게 얘기하면. 그럼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고 뭐 하니까 쌍방울에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변호사비 그것도 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여튼 이상한 잡범 짓은 다 했어.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후원을 해주고 도와줬는데 노상강도 취급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성태 회장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상관들은 또 상관들하고 되게 친해요. 격들이. 이제 욱해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다 까발린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서도 얘기했었죠. 이화영이가 예를 들어서 자매형이 있고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이하고는 궁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시기에서는 아마 배신을 때릴 거다 하고 제 방송 꼭 나와 있어요. 몇 달 전에 제가 배신할 거다. 자녀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공경에 처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깜빵 가진 않아요. 왜? 왜 그러냐면 자묘라는 거는 나중에 아무리 친했어도 결정적인 시기에서는 배신하는 게 또 자묘형의 특징이에요. 그 이화영 사주에서는 또 쉽게 말해서 땅인데 물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부인이 쉽게 말해서 땅을 진흙탕을 만드는 사주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얘기하고 나서 한 1-2주 있다가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또 이재명이 그 측근 박찬대인가요? 그 통화하고 뭐하고 또 진술서 써가지고 또 귀가 얇으니까 어쨌든 이화영에는 토가 없고 부인은 이제 예를 들어서 부인을 맞았을 때는 궁합이 어느 정도 토가 많으니까 귀가 얇아가지고 그 사람들 말 믿고서 또 재판 지원하려고 막 이렇게 변호사도 바꾸고 막 그게 이제 처복이 없는 사주라 그런 거예요. 땅은 쉽게 말해 조그만데 물이 많으니까 부인이 적이 돼가지고 땅을 진흙탕을 만든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뭐 이화영이가 평소에 부인한테 굉장히 잘했으면 그럴 일이 없겠죠. 뭐 딴 여자하고 또 뭐 바람을 폈다든지 뭔가 이제 잘못한 게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건 추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나서 저 이재명이가 맨날 하는 그 뭐 신작 소설을 쓴다.
쌍방울 대납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아유 또 검찰이 또 신작 소설을 쓰네. 좀 뭐 잘 안 팔릴 거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하는 게.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요번에도 노상강도 얘기해가지고 빵 터진 거예요 또. 이게 왜? 말을 욱하니 본인도 말이나 글을 올리게 되면 그 진실이 아니란 얘기예요. 진실은 김성태 회장하고 연락도 하고 수시로 한 거야. 그게 진실이 아닌 말이 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비수가 돼서 또 칼을 꽂은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목까지 와 있는 거예요. 칼날이로. 김성태 그 대북송금이 칼날이로. 그게 뭐 때문이냐? 말. 진실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자기한테 비수가 돌아온 거예요. 이 공인이나 정치인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즘 다 녹화가 돼 있어요. 언제든지 그 옛날 했던 말을 다. 그 조국 사태 일어났을 때도 그 조국의 내로남불이 그게 다 녹화가 된 게 다시 틀어놓으니까 그게 내로남불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공인이나 정치인들은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 상관격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질러요. 나중에 이게 비수가 될 줄 모르고. 사실 윤 대통령도 쉽게 말해서 지금 이재명이가 내가 당대표고 당대표니까 나를 내 깜빵에 넣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사실 윤 대통령 가장 사랑하는 아내 장모님이죠. 대통령 장모도 지금 깜빵에 살고 있다고. 사실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럼 또 대통령은 부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쓰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면 뒤끝이 없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운이 좋게 되면 모든 게 이제 다 강하게 칼을 휘두를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가만 놔두겠어요? 대통령 장모도 가장 사랑하는 부인 엄마도 지금 깜빵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재명에 비하면 정말 죄가 요만큼밖에 없는데도 한마디로 이렇게 통장 위조 이런 거 아니에요. 통장 위조나 아니면 자범이라 하자고요. 횡령이 어느 게 더 크겠어요? 통장 위조해서 깜빵 갔는데 횡령 하나만 해도 샴푸 하나 산 거 가지고 더 죄가 큰 거예요. 우리나라 형법에. 거기에 진짜 큰 거는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 돈 준 게 진짜 큰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보안법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쉽게 말해서 이거를 한동훈 법무장관이 미국 들어간 이유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한 거예요. 이건 유엔이나 미국에서 제재할 일이라고 쌍방울을. 근데 틈만 나면 거짓말하고 틈만 하면 뻔뻔스럽게 나와가지고 실실 쪼개고 다니고. 근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지금 쉽게 말해서 깜빵 보내면 안 돼요. 제 방송 들으면 또 화를 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갈 때까지 총선까지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냥 당대표 맞는 게 나아요. 당대표 될 때도 한번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재명이 당대표가 될 거고 당대표가 돼야 윤 대통령이 좀 운영하는데 조금 더 숨통이 트인다 하고 제가 방송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내년 총선까지는 그냥 보기 싫어도 그냥 계속 이렇게 봐야 되는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야 또 이길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우 한 마리 잡아놓고 여우 한 마리 이렇게 덫에 잡아놓고 그냥 즐기면서 쉽게 말해서 조금 말실수나 대통령이 안 좋은 일 있을 때마다 하나씩 터뜨려가면서 쪼여 나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쉽게 말해서 철어맨이 예를 들어서 이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이 뭣도 모르고 막 그냥 구하려고 달려드는 거를 다 이렇게 해놨다가 같이 이렇게 늪에 빠뜨리면 됩니다. 다 덫에 딱 해가지고 몰살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